완벽하게 그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덤 기기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지금 처음에 그 무건 연결처럼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자기 스스로 머리가 있는 기기들은 굳이 저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는 지금은 무건 연결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IoT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안 바뀌잖아요. 스마트 TV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림백인 TV를 림포르드하게 못 바꾼 것처럼 지금 당장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물질들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이런 모습으로 기기 자체가 사람들하고 사람도 하나 연결되는 씬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긴 한데요. 킨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체온을 해서 하면 재밌는 게 어떤 지역에는 감기 환자가 많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감기 환자가 많으니까 지나갈 때 피해 다니시죠. 이런 솔루션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IoT 워터링 툴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IoT는 아직까지 맡을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큐리티 이슈. 사실 뭐 벨킨스라는 회사가 그 아이폰 액세서리 되게 유명한 벨킨스 같은 경우에서도 위모라는 솔루션을 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오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이게 되게 안 좋은 제품이 됐거든요. 이 위모 베이비에서 이 카메라가 해킹당하면서 해커가 그 집안에 아기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해킹 문제 때문에 해킹이나 이런 시큐리티 이슈가 되게 불거지면서 IoT에서도 시큐리티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분명히 해결되는 과제다. 사실 이게 해결되면 그 모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돈 벌겠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삑삑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삑삑하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킨 래쉬라고 하던데 스킨 래쉬에서 이거 다 부작용들이 생기고요.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서도 구글 글래스 is not for everyone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섹 수술한 사람들은 의사한테 물어보고 5,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착용을 안 권한대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기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저도 나름 약간 기한데 요즘은 되게 걱정되는 게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데 주변에 안 들려가거든요. 전자파나 이런 것들. 제가 첫 직장이 삼성전자 무선사포였는데 거기서 하드웨어 할 때 가장 큰 그 측정표가 방사더라고요. 그 주파수가 전파를 이렇게 얼마나 잘 퍼지는지 잘 잡는지기 때문에 여기 잘 때도 가끔은 그 스마트폰을 머리 위에 두고 왔는데 사실 계속 이게 제 머릿속에 타고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되게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 이거 같은 경우는 페롯의 플라워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워에 그 화분에 꽂으면 이게 물이 필요하다, 양분이 필요하다를 알려준대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하고 처음으로 화분을 샀거든요. 샀는데 35,000원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14년 4월달 기준으로 60불, 6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화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기에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필립스 휴. 재밌는 게 휴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LED, 그러니까 필립스 기준으로 아마존에서 소팅 했는데요. 스타터 킷 US 3개짜리 같은 경우는 200불인데 LED 라이트는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이고요. 일반 필립스 라이트 벌브보다 15배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사람들은 접근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시장이 불확실성하고 살 사람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량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가격이 싸져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IoT를 초기 시장에서는 이노베이터들이나 얼리 어댑터들한테 되게 잘난 맛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대중시장으로 가시려면 되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용 습성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올해 초반기만 하더라도 스마트 시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줄여서 시계에다 박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스마트워치 막 되게 기획도 많이 하실 건데 예전에 SKT에서 했던 생활백서 기억 안 나세요? 어떤 여자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자분이 와가지고 몇 시에요? 그랬더니 시계는 분명히 보여요. 근데 허겁지겁 찾더니 핸드백에 휴대폰을 켜면서 그 시계를 알려주거든요. 사실은 시계라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액세서리 개념, 그리고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3%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시계 산업에서 레베뉴 사이즈는 52%예요. 중국은 물량은 62%인데 레베뉴 사이즈는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기본적으로 기능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와치 개념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셔야지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타산업과의 갈등 및 해결 시도. 저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IT 가이들은 기본적으로 IT의 DNA를, 그러니까 기존의 BIT 산업에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IoT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헬스케어하고 자동차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이전에 전기 자동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타다가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예, 되게 밤 12시가 가까이 됐을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밤에 전기 자동차를 타다가 갑자기 100, 90, 80, 그러니까 배터리 만땅이었어요. 70, 60, 50에 섰어요. 근데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딱 하나 하더라고요. 답변은 뭐게요? 예? 말씀하셨어요. 껐다 키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끄신 후에 3분 뒤에 다시 키시라고. 그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비도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IT의 기본적인 DNA는 오픈, 모든 걸 정말 비싼 것도 모든 사람들한테 싸게 그리고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나 거기 있어서 그 트라이얼 에러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조금 안 되면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니까, 버그 잡아주면 되니까.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는 사람이 죽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건 IT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좀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컨플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IoT를 얘기할 때 IT 가이드를 풀로 다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진짜 중요한 건, 만약에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 농림수산부, 농림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IoT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IT의 접근보다는 다른 산업 영역에 있는 분들과 협업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근데 그러면 IoT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IoT는 좀 먼 것 같은데, 아마존이 보면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고요. 그리고 저가격으로 시장을 아예 장악하는 그런 것들 되게 잘 하는 회사인데, 되게 애플하고 구글식의 페이스북식의 혁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제품 혁신이고 이건 프로세스 혁신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이미어라고 하면서 드론을 만들어서 30분 이내 기기로 배달을 하겠다고 딱 터뜨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규제상으로 불법이래요. 여기 열받은 미국 그 항공규제청에서 마이클 컬터라고 하는 사람이 향후 5년 동안 드론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이게 2013년이니까 2018년까지, 2018년에는 드론 마켓이 한 7,500대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아마존 이는 포함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실은 이걸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화하거나 아니면 상용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먼저 터뜨려서 사람들한테 아마존이란 그 아마존 제품에 광고를 하고 그들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더 말씀드렸는데 대시 같은 경우에서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와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존 대시는 사실은 이게 아마존 프레시라는 그 일일 배송 시스템을 광고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amazon.com/대시가 아니고요. fresh.amazon.com/대시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재밌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사우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애틀,
이 세 개 지역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뽑아가지고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보다는 IoT가 상당히 많은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적당히 이 회사가 이걸 통해서 아마존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레쉬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고요. 관심 있으니까 IT 가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회사의 브랜드 밸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IoT는 지금까지의 무거운 연결을 넘어서 가변 연결로의 변화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가변 연결 환경 그리고 뭐 OS 중심이 아닌 API나 API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 기회 그리고 IoT의 새로운 스트럭처가 그 가치사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새로운 그 사업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말하는 리얼 IoT의 가벼운 연결 중심에 했을 때 그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만 진짜 IoT 모습이 세상에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IoT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볍게 트라이를 해보고 뭔가 만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니즈를 좀 받아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관점에서 가볍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안정성, 보안, 부작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 해결해야 될 난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기획자분도 많이 오셨고 하실 건데 이것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관점에서 사막에 있는 포르쉐 지금 엄청나게 좋은 것도 사막에 있는 포르쉐 정도일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인프라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나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같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